안녕하세요. AI 초보 탈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PDF 교재 AI 기초 상식과 AI 에이전트 활용의 제2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복잡한 수학이나 개발 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초보자가 인공지능을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질문이나 자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사용할지, 수정할지, 믿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강의가 끝날 때에는 여러분이 AI에게 제공할 자료와 원하는 결과물, 검토해야 할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하나의 실제 프롬프트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교재에서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질문이나 명령을 이해하고 데이터와 학습된 패턴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가 질문이나 명령을 제공합니다. 둘째, AI가 데이터와 학습된 패턴을 이용해 내용을 처리합니다. 셋째, 답변이나 요약, 표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라기보다 사람의 일을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돕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작동 흐름을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입니다. 사람이 질문하거나 명령을 입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입력은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이나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AI는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AI가 답변, 요약, 표, 이미지, 분석 결과와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질문과 자료를 제공하고 AI는 내용을 처리하여 결과를 만듭니다. AI는 아터피셜 인텔리전스의 약자입니다. 아터피셜은 인공이라는 뜻이고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합치면 인공지능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가진 지능적 능력을 컴퓨터가 모방하거나 확장하도록 만든 기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방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던 분류, 요약, 비교, 예측과 같은 일부 작업을 데이터와 계산을 이용해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확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거나 여러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제안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에는 여러 형태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질문하거나 문장을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올리고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질문하거나 회의 내용을 말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PDF, 문서와 표 같은 파일을 제공하고 요약이나 분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결과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답변뿐 아니라 핵심 요약, 비교표, 이미지, 코드, 업무 계획안과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나 이미지를 올렸다고 해서 AI가 사용자의 목적을 자동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함께 말해 주어야 합니다. AI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AI는 많은 데이터에서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방식, 이미지의 특징, 숫자의 변화와 반복되는 관계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적절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지만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AI는 학습된 패턴과 입력된 정보에 따라 결과를 계산하고 생성합니다. 따라서 AI가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AI는 스스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AI가 답을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해서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데이터와 학습된 패턴에 따라 요청에 맞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고객 안내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황을 안내하는지와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사람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AI를 사용할 때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결과를 어디에, 왜 사용할 것인가? 교재의 기본 흐름을 4단계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입니다. 사람이 질문이나 자료를 제공하여 AI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AI가 입력 내용을 해석하고 의미와 핵심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생성입니다. AI가 답변, 요약, 이미지, 표와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활용입니다. 사람이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뒤 실제 생활과 업무에 적용합니다. AI 사용은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확인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실제 업무가 완성됩니다. AI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주지만, 그것이 항상 정확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람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의 사실과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숫자, 이름, 날짜와 출처가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가 상황과 대상에게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고객, 학생, 직원에게 사용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도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AI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AI가 비교적 잘하는 일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보 정리와 요약입니다. 긴 글이나 복잡한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디어와 초안 생성입니다. 여러 관점의 아이디어와 첫 문장을 빠르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패턴 분석과 예측입니다.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관계를 찾고 분석이나 예측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 작업 자동화입니다. 규칙이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시간이 드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AI의 강점은 빠르게 여러 가능성과 첫 결과를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일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첫째,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잘못된 자료나 맥락이 없는 입력을 주면 틀린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편향된 결과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맥락 이해 부족입니다. AI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윤리적이고 법적인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책임, 저작권, 법률과 같은 문제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법률, 금융, 제품 광고와 개인정보처럼 책임이 따르는 영역은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생활과 업무의 여러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는 학습 자료를 요약하고, 여행 계획과 일정을 만들며, 요리 재료를 활용할 아이디어를 얻고, 글쓰기 초안을 다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보고서 초안과 데이터 분석을 보조하고, 이미지 제작 아이디어를 얻으며, 마케팅 문구와 콘텐츠 아이디어를 만들고, 고객 문의를 분류하거나 응답 초안을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일 가운데 AI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는 그대로 쓰지 않고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까?
온라인 강의 신청자에게 보낼 안내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 안내문 서처라고만 입력하면 AI는 누가 받을 안내문인지,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교재에 좋은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신청자에게 보낼 안내문입니다. 수업 시간, 준비물, 문의 방법을 포함해 부드러운 톤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요청에는 대상, 목적, 포함할 내용과 말투가 들어 있습니다. AI가 참고할 정보가 분명해지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입력 자료에 따라 요청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누구에게 사용할 글인지와 작성 목적을 함께 알려주세요. 단순히 안내문을 써달라고 하기보다 대상과 목적을 포함합니다. 이미지를 입력할 때는 이미지의 용도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설명해 줘라고 하기보다 이미지가 어디에 쓰일지와 확인하고 싶은 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파일을 입력할 때는 요약 목적과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세요. 전체 내용을 막연히 요약해 달라고 하기보다 의사결정, 강의 준비, 고객 안내처럼 왜 요약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AI 결과는 완성된 진실이 아니라 검토 가능한 초안입니다. AI가 자연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문장을 만들더라도 사실이 틀리거나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원자료와 공식 출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법률, 금융, 제품 광고처럼 책임이 따르는 영역에서는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이름과 회사 내부 자료 같은 개인정보도 입력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AI 결과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초안으로 받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재의 실습 워크시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에게 줄 입력 자료를 적습니다. 질문, 문장, 이미지, 음성이나 파일 가운데 무엇을 제공할지 정합니다. 둘째, 원하는 결과물을 적습니다. 요약, 표, 안내문, 계획안처럼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셋째, 검토해야 할 위험 요소를 적습니다. 사실, 숫자, 개인정보, 법률과 과장 표현 가운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합니다. 넷째, 사람이 최종 판단할 부분을 적습니다. 결과를 사용할지, 고객에게 보낼지, 비용을 결정할지처럼 책임이 필요한 부분을 정합니다. 다섯째, 다시 요청할 조건을 적습니다. 길이, 톤, 형식과 빠진 내용을 어떤 말로 수정 요청할지 준비합니다. 워크시트에 적은 내용을 하나의 프롬프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대상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고객에게 새 배송 정책을 설명하려면 대상에 고객을 넣고 다음 자료에 회사의 배송 정책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자료, 대상, 표현 방식과 검토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달라는 조건은 사람이 다시 확인할 곳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실제 자료와 대상을 넣어 프롬프트를 완성해 보세요. 제2장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를 사람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확한 답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AI의 결과를 검토 가능한 초안으로 보세요. 둘째, 입력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답변이 추상적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사용 목적을 함께 제공하세요. 셋째, 책임이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법률, 금융과 광고처럼 위험한 표현이 생길 수 있는 분야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주제를 한 대화에 섞는 것입니다. 맥락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주제별 대화나 프로젝트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는 다음 질문과 작업 방식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교정 신호입니다. 제2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AI가 입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든다는 흐름을 이해했습니까? 둘째,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음성과 파일을 입력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까? 셋째, AI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까? 넷째,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사람이 검토해야 함을 이해했습니까? 다섯째, 좋은 입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까? 여섯째, AI를 사람처럼 믿기보다 도구처럼 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슬라이드로 돌아가 자신의 업무 사례를 다시 작성해 보세요. 제2장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흐름은 입력, 이해, 생성, 활용입니다. 사람은 질문과 자료를 입력하고 AI는 내용을 이해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사람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뒤 업무에 활용합니다. AI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AI 활용의 출발점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AI는 목적을 대신 정하지 않지만 사람이 정한 목적을 실행 가능한 결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장의 내용을 내 업무에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바꿀 질문이나 작업 방식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AI의 종류와 활용 범위를 다룹니다. 기능별 분류와 사용 방식별 분류를 교재의 범위 안에서 한 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 설명란의 PDF 교재 링크와 화면의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